5챕터 커뮤니케이션. 네, 이 챕터의 마지막 단락은 상품 개발, 디자인 제작할 때 실전 대화법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되게 중요한 노하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뭐 커뮤니케이션, 뭐 어떻게 일 잘하는 법 막 이런 것 중에 가장 제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일 중에 진짜 탑3에 꼽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 단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가 디자인에 관련된 디자인 회의 중간 관리자 거기를 다녔었거든요. 강의를 제가 1년에 꼭 한 번씩 몇 년을 다녔었어요. 한 3년 정도. 근데 그때 알았던 게 그 기획자,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는 그 기획자와 그걸 만들어주는 개발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돼서 제품이 잘 안 만들어지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뭐 서로 뒤에서 욕을 한다거나 어쨌든 결과물이 좋지 않은 예시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그거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회사에 그 강의를 들으러 갔을 때 저만 영업사원이고 다 디자이너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불만이 다 뭐냐면 말도 안 되게 요청을 한다. 모르고 요청을 한다. 그래서 만들어주기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특별히 이 커뮤니케이션 단락에서 3단락은 따로 상품 개발로 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또 그 이야기의 좀 더 신빙성과 제가 좀 이걸 보고 많이 느꼈던 귀한 책 한 권을 갖고 왔어요. 바로 디자이너의 생각법 시프트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제가 제 유튜브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을 검색하시려면 영어로 시프트라고도 한번 검색해 보셔야 되고 디자이너의 생각법도 검색해 보시고 시프트라도 검색을 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그 글 지음이 이상인 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잘 조회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영업 부인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에 대한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개발팀과의 상품을 진짜 잘 만들어야지 회사가 매출이 커지고 성공을 하는데 그 단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다 이 책을 찾았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디자인의 생각법까지 책을 읽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일은 제가 스스로 말하기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 책은 제가 권장드리는 부분은 여러분이 디자이너셔도 읽으시면 너무 좋은 책이지만 이 책은 그 디자이너들이 읽으라고 만든 책이에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이 너무 고집이 세고 이거는 편견입니다. 선입견이에요. 제가 봤던 그랬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남들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월급도 많이 받아야 되고 타부서를 약간 무시하는 발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맞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서 나는 개발자고 기획자인데 왜 너네가 아니라고 해? 이렇게 반발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들의 나중엔 상사가 됐고 그들하고 나중에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잘 되면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의 결과물과 안 되는 사람들의 결과물을 봤을 때 커뮤니케이션을 잘 대하고 그 의뢰하는 사람의 입장을 잘 반영하는 사람이 진짜 100% 정말 이렇게 찬란하게 일을 잘해서 계속 자기가 고집하는 친구들은 일을 잘 못하고 뭔가 나락으로 계속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면서 그 상품이 결과물로 나오지 못해서 뭔가 성과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내가 뭐 잘못 생각하는 건 없을까? 뭐 서로 좀 이렇게 소통해야 될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되게 두껍지만 여기서 딱 두 부분만 좀 읽어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19페이지인데요. 디자인을 언어로 구현하는 법을 익히세요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디자이너가 보는 책입니다. 근데 디자이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뛰어난 디자인 결과물을 내기 위해 좋은 것을 알아보는 그러니까 안목이 50%였고 실제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50%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 너네는 안목이 좋아야 돼. 그게 50이고 너네가 막 이렇게 하는 기술이 있잖아. 그게 50이야. 그래서 100이야. 그러면 좋은 디자이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현재에는 바뀌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뛰어난 안목과 숙련된 기술이 저를 뛰어난 디자이너로 만들어줄 거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40%, 눈이 30%, 손이 30%. 네, 커뮤니케이션이 1등입니다. 40%. 디자인은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산물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과정에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조율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때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으로부터 디자인에 방어할 수 있는 견고한 논리도 필요합니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면 정치 문제에 얽히기 쉽습니다. 이 정치는 우리가 보는 그 정치가 아니라 그 회사 내에서의 정치예요. 때로는 바른 의견이 존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 문제가 생겨서 막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지 내가 올라가지,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땐 빛나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틈틈이 디자인을 말과 글로 표현해 보면서 디자인을 언어로 구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최고의 창과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 나는 되게 안목이 잘났고 나는 겁나 기술이 좋아. 이게 아니야. 의뢰를 한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와 소통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이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반대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너무너무 좋은 예시가 있어서 그 토마토와 고구마로 예를 든 게 있어요. 디자이너에게 클라이언트는 어떠한 존재일까? 저는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클라이언트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디자이너는 어떤 사람일까?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면서 이 부분을 읽었거든요. 이 부분의 그 얘기를 좀 정반합의 얘기거든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았지만 딱 마음으로 뭔가 확 와닿고 뭔가 진짜 여기 얽힌 고구마가 확 해소되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많은 책들을 봤지만 바로 이 시포트라는 책에서 토마토와 고구마를 예를 든 이 부분이 정말 이거는 디자이너도 좀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쉽고 클라이언트인 저로서도 디자인의 말도 많이 귀 기울여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단락이었습니다. 자, 좀 읽고 토마토 얘기해 드릴게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디자이너 입장에서 종종 수긍하기 어려운 피드백이나 디렉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피드백인 경우도 물론 많지만 클라이언트 개인의 취향 고백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취향 고백을 하면 어떡합니까? 클라이언트님들. 네. 클라이언트와 디자인의 관계는 갑과 을인 만큼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을 억지로 받아들이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반발심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커뮤니케이션에 이제 부재가 있는 거고 이해심이 지금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디자이너의 생각은 무조건 오를까요?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자, 디자이너의 생각은 반드시 오를까요? 클라이언트 생각은 반드시 오를까요? 너무 취향만 고백하는 게 아닐까요? 마음에 딱 맞는 규모와 능력을 지닌 디자이너 파트너를 찾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조사와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에 세워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토마토를 만드는 곳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같이 일하게 된 디자이너 파트너는 웬일인지 자꾸 감자와 고구마를 추천합니다. 이런 경우예요. 내가 어떠한 인형을 장난감, 미끄럼틀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심플한 미끄럼틀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꾸 장난감은 귀여워야 된대. 그리고 자꾸 거기다 귀여운 요소를 섞재. 난 너무 답답한 거지. 난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 난 토마토인데 자꾸 감자와 고구마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이 감자와 고구마가 토마토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라고 열반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가슴이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하게 되고, 근데 디자이너들은 정말 토마토가 뭔지 몰라서 감자와 고구마를 가져온 것일까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지만 그들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마토가 아닌 감자와 고구마를 저의 클리언트에게 들이민 거죠. 정치란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쩌면 멋진 디자인에 도달하는 과정 역시 끊임없이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며 때로는 최선을, 때로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앞서서 디자이너는 무조건 옳은가? 디자이너는 왜 감자와 고구마를 가져온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디자이너도 클리언트도 모두 사람이고 무조건 옳을 리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미적 취향의 고백처럼 들리는 클라이언트의 피드백도 때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프로젝트의 필수 요소일 때가 있습니다. 그 고백조차도, 그 취향도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일 거라는 걸 디자이너들이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리언트가 디자이너 출신이 아닌 한 디자인과 비즈니스 사이에서 그들이 찾고자 하는 연결점을 시각적, 언어적 표현으로 바꾸어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익숙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출신이 아니라서 디자이너에게 그 자신의 언어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디자이너는 클리언트가 그들의 고충을 전달하는 방식에 어려움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디자이너라면, 내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잘 이 제품을 수행하고 싶다면 저들은 나에게 전달하는 언어에 되게 고충을 먹고 있을 거야.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하지라고 생각을 해야지 제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토마토라고 해서 감자와 고구마를 가져오는 것은 안 된 일일까요? 내가 심플하게 만들어 달라는데 자꾸 귀엽게 뭔가를 얹고 싶대. 그러면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걸까라고 의심을 해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당연히 됩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은 토마토가 아니라 감자와 고구마라는 확신이 있다면 더 강력하게 제안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내가 설득할 수 있다면 클라이언트인 나도 디자이너도 서로 만약에 정말 내가 조사한 게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가 놓치고 있거나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은 디자인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그렇게 디자인을 잘하고 모든 것을 알았다면 과연 디자이너한테 맡겼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 디자이너 너 되게 잘하지? 그럼 한번 얘를 제대로 만들어 봐 라는 의미에서 돈을 주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 토마토 고구마 그림도 있는데 토마토와 고구마 사이의 간극은 무척 큽니다. 하지만 좋은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가 토마토를 말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고구마를 꿰뚫어보고 과감하게 들이댈 줄 압니다. 그럴 때 클라이언트 입에서는 한마디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예요. 마지막 말. 맞아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예요. 라고는 답이 나올 수 있게 디자이너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토마토를 원했던 클라이언트는 잘 모르고 토마토를 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토마토를 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미끄럼틀 예를 들어드렸죠. 저는 굉장히 심플한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아이 제품이기 때문에 뭔가 귀엽고 사랑스러움도 같이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한 디자이너가 제안을 했죠. 저는 약간 고개를 갸웃했어요. 근데 심플함과 귀여움을 동시에 담은 디자인이 나왔을 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원했던 거예요. 하고 얘기를 했고 그 제품이 엄청나게 잘 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5챕터의 마지막 얘기까지 해드렸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개발한다는 걸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직장인들도 계실 테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상품 하나가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상품을 개발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싸움이 일어나서 좋은 상품으로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다가 내가 대충 양보하지 뭐 이쪽에서도 그냥 대충 양보해서 그래서 대충인 상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회사에서 매출을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시장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내 의견을 완벽하게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나는 토마토라고 생각하고 나는 고구마라고 생각해도
맞아. 내가 생각한 게 토마토 고구마였어. 토마토 속에 뭔가 고구마를 담은 거였어. 고구마 속에 토마토를 이렇게 얹은 거였어라고. 그래, 내가 원하던 게 이거야. 서로 디자이너도 클리언트도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 속 시원할 때 정말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도 시장에서 성공하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 고민해서 나와야지 시장에서 좋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타부서에 대한 이해 정말 중요하고 회사 간에 그 서로 좀 위해주는 마음. 솔직히 이런 게 기본이 깔린 게 우리가 다니고 싶은 회사가 아닐까 싶어서 이번 또 커뮤니케이션의 그 챕터에서 또 힘을 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챕터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